이제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먹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육류에서 많이 얻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포만감도 그렇고. 그래서 뭐 삼겹살, 뭐 기름이 많은 소고기, 부위마다 좀 다르긴 하죠. 그런 것들을 아까 말했던 야주 어플에서 검색을 하시면 함량이 어느 정도 나와요. 거기에 맞춰서 드시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팁을 몇 개 알려드리자면, 지방을 많이 먹는 것보다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이 들어간 것들은 다 아시겠지만 쌀, 빵, 뭐 밀가루, 국수, 뭐 대표적인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안 드시는 건데요.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들, 바로 음료수, 과일, 뭐 아이스크림, 디저트 종류들, 이런 것들도 제한을 하셔야 돼요. 탄수화물이 분해되면은 아까 과당, 포도당, 갈락토스 같은 것들이 된다 그랬죠. 이 과당 같은 게 음료수나 과일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이 다이어트를 하시는 동안에는 디저트나 과일, 음료수도 제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 이제 바깥에서 점심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밖에서 점심 식사를 하시는 분들, 외식을 하시는 분들은 지방을 따로 챙겨 드시기가 굉장히 힘드세요. 그럴 경우에는 버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MCT 오일을 휴대해 가지고 다니시면서 같이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낮게 포장되어 있는 버터들이 있죠. 뭐 시중에서도 쉽게 구매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외식하실 때 이런 거를 가지고 다니시다가 하나씩 넣어주시면 되고요. MCT 오일은 이런 조그만 통에, 조그만 병에 담아두고, 보면 이제 용량도 아실 수가 있으니까 담아두고 넣어 두시면 됩니다. 그럼 외식할 때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냐, 구체적인 것들 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가장 흔한 것들이 국밥 종류 아니겠습니까? 국밥, 순대국밥. 순대국밥을 주문하실 때 뭐 밥은 안 주셔도 된다 그러고 순대도 빼야 돼요. 왜냐면 순대도 어차피 당면이 들어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이지 않습니까? 순대도 빼달라고 하시면 돼요. 대신에 고기를 많이 넣어달라고. 왜냐면 밥도 빼고 순대도 뺐으니까 고기 많이 넣어주시겠죠. 거기에 아까 버터 넣어주시고 MCT 넣어주시고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방을 드실 때 좀 물리수가 있잖아요. 뭐 계속 고기만 드실 수도 없는 거고, 지방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지방이 많은 식품들이 무엇냐,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자면, 치즈, 뭐 브리치즈 같은 경우에는 마트에서도 많이 팔고 있으니까요. 브리치즈 같은 거를 이제 일정량을 저녁 식사 때나 아니면 점심 식사 때 뭐 휴대하기도 편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걸 드셔도 될 것 같고요. 또 너트 종류 중에서도 탄수화물이 좀 적고 기름이 많은, 지방이 많은 마카다미아 꾸준히 섭취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지방이 높은 너트고 또 맛도 있어요. 또 너무 탄수화물을 제한적으로 드시다 보니까 간식이 땡기거나 아니면은 뭔가 식사 외에 뭔가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몬드도 괜찮거든요.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아시죠? 필라델피아 크림치즈가 세 가지 맛이 있어요.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플레인 크림치즈 맛이 있고 딸기도 있고 마늘도 있는데, 사실 플레인이 제일 지방이 높고 탄수화물이 적죠. 하지만 뭐 다른 것들도 탄수화물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니까 아몬드를 거기에 조금씩 찍어서, 뭐 그걸 식사 대용으로 드시라는 건 아니고 좀 하기 힘드신 분들은 중간중간 간식처럼 드셔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은 사실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칼로리를 너무 적게 섭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면서 간헐적 단식을 같이 했었거든요. 전날, 그러니까 저녁 6시 또는 8시부터 금식을 해서 16시간 금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8시간만 식사를 하고 그렇게 먹다 보니까 칼로리를 다 채우지 못했어요. 제가 보통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칼로리가 뭐 1700에서 2000 사이 정도 되는데 그 정도를 섭취를 못했어요. 더 살을 빨리 빼기 위한 욕심 같은 거였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부작용이 오는데 뭐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정체기가 오는 이유 중에도 하나입니다. 저희 몸은 다이어트를 하는 순간 비상사태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갑자기 들어오던 섭취량보다 굉장히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몸에서는 대비를 하게 됩니다. 몸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지방을 저장하려고 해요. 사실 저희가 지방을 빼야 되는데 너무 적게 먹으면 오히려 안 빠져요.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사항으로 생각하셔서 정해진 칼로리만큼은 꼭 섭취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점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치팅데이를 해도 되냐 하셔도 되는데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철저하게 저탄고지 식단으로 드셔야 돼요. 케톤을 대사로 몸이 움직이는 건데 이 케토시스 상태가 한 달 정도는 유지가 돼야 저탄고지 다이어트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만약에 치팅데이를 하신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효율적인 면이나 효과적인 면에서도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철저한 저탄고지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하진 않았어요. 좀 아까워서. 사실 초반 한 달 정도는 정말 급격하게 살이 빠지거든요. 한 4개월 동안 뺐던 몸무게의 한 80%는 초반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에 다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초반에는 많이 빠지기 때문에 뭐 하시기도 아까우실 거예요. 다음은 제가 실제로 겪은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부작용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다른 다이어트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도 다이어트에 대한 부작용이 좀 있는데요.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드름, 변비, 구취, 두피 문제, 비듬, 가려움증, 탈모, 알코올 내성 저하, 뭐 불면증, 케토발진. 케토발진이라는 거는 이제 몸이 변화에 적응하는 단계에서 생기는 발진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약간 탄수화물 설치해 주시고 이온 음료를 드시면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저는 알았어요. 다른 부작용들은 뭐 저는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어떻게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제가 실제로 겪었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알코올 내성 저하, 이게 뭐 부작용이라고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원래는 예전에는 더 잘 먹었었거든요, 술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만 먹어도 많이 취하고 다음날 숙취도 좀 있는 편이라 그 부분은 뭐 부작용이라고 하면은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부작용이 있는데 제가 실제로 겪은 바로 탈모입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3개월 뒤에 왔어요. 3개월 뒤에 탈모가 왔는데 이 탈모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데이터를 지금 수집하고 있는 중이라 영상을 보이는 대로 한번 제작해 볼게요. 어쨌든 이런 부작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주의사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저는 지금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약 4개월, 16주 정도만 했고요. 지금은 뭐 다 먹습니다. 다 먹고 오히려 고단백 식단으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작용이 가장 컸고요. 탈모, 그리고 제가 원했던 목표 몸무게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고단백 식단으로 바꿔가면서 이제 운동을 하면서 다이어트 하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일단 목표를 정해서 그 정도 목표를 달성을 한 후에는 그냥 골고루 드시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평생 하실 수는 없잖아요. 뭐꼭 평생 과일도 먹지도 못하고 평생 뭐 디저트도 못 먹는데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미 단맛을 다 알잖아요.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너무 힘들잖아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